네, 8월 3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지형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정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뭐 기대되는 포인트도 있고 약간 우려되는 포인트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오전 지금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50%,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48%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는 그런 결과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방향성이 세팅이 될까 참 궁금해요. 아마도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때 뭔가 방향성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궁금합니다. 사실 저번 바이든과의 그 트럼프의 TV 토론이 결정적이었잖아요. 바이든의 어떤 하차와 관련해서. 근데 해리스도 그렇게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트럼프랑 붙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도 해리스가 지금 얻고 있는 지지율의 어떤 판가름이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이게 지금 약간 대통령 선거인데 부통령들의 어떤 경쟁 구도도 되게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서민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는 이 부통령 후보 때문에 약간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워낙 또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뭐 트럼프를 좀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미국 대선이 이렇게 흥미롭게 느껴졌던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폴리마켓 상황은 일단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뭐이 정도 상황입니다. 대선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리플 XR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한다 그러면 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흥분을 하겠지만 개별 종목을 꼽자라면 아마 비트코인과 리플 XRP가 상징적인 직접 수혜 대상 종목으로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첫날부터 임기 첫날부터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 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SEC의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는 리플로 상징되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SEC의 소송 이 자체가 기존의 스탠스가 유지가 되지 않는 분위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 특히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더욱이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 리스크만 잘 던져내면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고 IPO, XRP 현물 ETF, 진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아마 내년에 XRP 현물 ETF 시장에 출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지금 SEC와 관련된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간 흥미롭게 우리가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SEC 얘네들은 진짜 미쳤구나, 게리 겐슬런 정말 돌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먼저 에이미 버먼 잭슨,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이낸스 사건 담당 판사잖아요. 이 콜롬비아 지방법원 소속이고, 이번에 2차 시장에서의 디지털 자산 판매는 증권이다라는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BNB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이게 지금 약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례를, 리플 소송 판례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건 우리 같은 XRP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양반이 저번 6월 달에 아주 임팩트 있는 판결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이 초기에 증권 성격을 지니고 시작됐다라고 해서 계속 증권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BNB가 2차 시장 판매를 이 투자 계약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의견을 사실상 인용했다. 판례로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의미 있는 판결로서 결정으로서 받아들여졌던 그런 부분.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BNB는 증권 아닌데 라고 SEC의 주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런 소식은 되게 흥미로운데 SEC가 미친 짓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오픈시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전달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야, 얘네들은 이제 NFT까지도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그런 뻘짓을 또 하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픈시는 뭐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EC는 NFT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소비자와 크리에이터, 기업 모두에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오픈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NFT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SEC 통지를 받은 아티스트와 개발자들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NFT가 증권일까? 예술작품? NFT?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거죠.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가 당장 반박을 했는데 되게 내용이 재밌어요. SEC는 이제 NFT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다음은 뭘까? 야구 카드? 만화책? 겐슬러의 암호화폐에 대한 악의, 반미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웹3 크리에이터 그리고 아티스트가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NFT가 증권이 되면 포켓몬 카드도 증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야구 카드도 뭐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럼 만화책도 증권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SEC, 게리 겐슬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무슨 판을 그리려고 하는 걸까? 지금 해리스가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혁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 얘네들 이거 다 뻥칸가?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 SEC가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 지금 해리스는 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SEC가 이런 상황?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SEC가 이런 상황? 이거 뭐지? 싶은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장면들이 지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가 재밌는 팩트를 발견했어. 1976년에 SEC는 아트 갤러리가 투자 동기가 있는 구매자에게 홍보나 판매를 할 때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픈시의 NFT를 증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완전 뻘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76년도에 아트갤러리에서 그림 팔 때 이거 SEC에 등록할 필요 없다라고 지들이 결정해놓고 뭔 또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헛짓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튜어트 알데로티 사이다 발언의 대가 리플의 법률 책임자죠. 이런 또 재밌는 얘기를 또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NFT를 증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짓에 가까운지를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심사는 이런 SEC 헛짓, 그나마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뭐 BNB가 증권이 아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또 전해지는 와중에 과연 SEC는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진행할 것인가,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하잖아요. 벌금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내는 데드라인이 9월 7일, 항소 데드라인이 10월 6일. 과연 9월 초, 10월 초, 당장 9월 초는 다음 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SEC가 미쳐 날뛴다라면 항소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항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BNB 증권 아니라고 한 방 얻어 맞았는데 계속 XRP 증권이라고 항소를 한다?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서 빌 모건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와닿더라고요.
SEC가 나는 항소하지 않을 거라고, 그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법적 고려 사항만이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렇다라는 것이다. 크라켄 사건과 바이낸스 사건에서는 리플 사건의 토레스 판사의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이들 사건에서는 1차 시장 거래와 2차 시장 거래를 구분한 반면 테라폼 랩스 사건에서는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다. SEC가 리플 사건을 자체의 사실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면 비법적 고려사항이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왜 항소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만 따지면 이게 항소할 게 아닌데, 그런데 법적인 거 이외의 것, 비법적인 것은 지금 상황에서 비법적인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면 항소를 안 할 것 같은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항소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SEC가 오픈시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보내고 있는 이런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면,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돼서 게리 겐슬러가 임기를 채우는 상황이 된다라면 리플 소송 같은 어떤 이런 이슈,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뭐 임기 첫날 게리 겐슬러 해고한다라고 했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의 소송이 뭐 자체 취하가 되든가 기각이 되던가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이제 해리스가 이길 경우에는 일단 SEC 위원장 교체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멘트를 날린 게 없고, 오히려 겐슬러가 뭐 재무장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루머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뭐 루머일 겁니다. 겐슬러를 재무장관에 앉힐 정도로 그렇게, 일단 역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루머 성격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해리스 본인이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멘트를 날린 적이 없다라는 거.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곤 있는데 직접적인 멘트, 예를 들면 트럼프처럼 한 적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면 차트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XRP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이번에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피보나치 채널은 놀라운 선행 지표다. XRP가 2017년 펌핑의 절반 정도만 경험을 한다라면 피보나치 618 레벨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가격은 27달러다 라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물론 이제 2017년 펌핑은 1년 동안 이어졌던 펌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27달러 가능성은 없어요. 1년 동안 만약에 피보나치 618 레벨에 도달하더라도 1년에 걸쳐서 이제 반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왠지 막 100달러, 200달러는 조금 먼 시기에 이야기일 것 같은데 27달러 정도, 한 10달러에서 20달러대 정도는 정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 덜리플러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엄청 전폭적인데 그럴싸하잖아요. 이 3개월 차트를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7년 동안 이렇게 불펜넌트 패턴이 형성되는 게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XRP가 지금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만 소송 리스크가 잘 마무리된다라면 급등, 메가 펌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3개월 차트니까 석 달 뒤, 이러면 이제 대선 이후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전후 상황이 되는 거니까 3개월짜리가 1개 내지는 2개 정도 나와주면 그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의미 있는 펌핑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한 2, 3달러 역사적인 고점 정도는 쉽게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진짜 또 전폭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을 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구체적인 내용 곧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떤 비트코인을 움직이게끔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차남인 에릭 트럼프의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 홍보 영상까지 올리면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는 엄청난 재미를 보게 되겠죠. 대놓고 밀어줄 거니까. 그런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말로는 어쨌든 지지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암호화폐 혁신 산업을 어떻게 될지, 이렇게 또 트럼프처럼 뭔가 직접적으로 멘트를 조금 밝히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측근 멘트까지 나왔으니까 정책 담당 책임자의 멘트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멘트도 머지않아서 분명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가 이거를 국가적인 이슈로 지금 만들어 놓고 어쩌면 중국까지 움직이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해리스 본인도 머지않아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앞으로 3개월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 미친 시간이 될 것이다. 3주 뒤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 0.25가 됐든 0.5가 됐든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미국 대선까지 70일 정도, 70일도 남지 않았고 친암호화폐 대통령 탄생 가능성,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FTX가 4분기에 160억 달러 상환 예정인데 이거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대로 들어올 걸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한다는 루머 계속해서 돌고 있고, 러시아가 국제결제에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상황 9월부터죠. 여러 가지, 러시아는 또 특히 9월부터 채굴도 합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지금 상황들이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3분기 말과 4분기에 걸쳐서 빵빵 터지게 될 이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9월 이후 상황, 다시 말해서 9월 18일이 되겠죠. FOMC 이후부터는 좀 의미 있는 시장의 반등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든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진짜 급등 한번 나올 거고,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흐물흐물, 초반에는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보단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기본 전제로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 시장에는 영향을 미쳐온 게 미국 대선이었다, 이렇게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